안녕하세요. 시험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야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예, 지금 출제 오류가, 명백한 출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김정희 교수님이 매의 눈으로 찾아내셨죠. 지금 이의 제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 좀 파란이 예상되는데, 4점짜리 문제라서, 예,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자, 2번, 저는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번, 복수 해석 문제죠. 어, 요거 사실 제가 7월에 저희 프라이빗, 그러니까 저희만 보는 모의고사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모의고사에 있었고, 공개 모고에도 한번 비슷하게 제가 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낸 거는 평가 권리를 쓰는 건 아니고, 반지름 어떤 거 안에서는 적분값 경로적분이 뭐, 반지름 어떤 거 안에서는 경로적분이 뭐, 반지름 3개인가 2개인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주면서, 요 안에 특이점이 몇 개, 요 안에 특이점이 몇 개, 요 안에 특이점이 몇 개, 이렇게 하는 문제가 2번 나왔어요. 제가 냈어요. 반지름 바꿔가면서 내는 문제가. 근데 이제 이거는 살짝 그거를 계량이라기보단 변형시킨 문제죠. 편가 권리를 사용하는 문제로 바꿔놨습니다. 편가 권리 사용하는 거죠. argument principle, 편가 권리. 자, 그러니까 FZ, 요 FZ분의 F 프라임 Z, 요거를 보시면 이제 떠올리셔야죠. 요걸 이제 감마라는 테두리를 따라서 선적분을 하면은 요게 이제 0점의 개수 빼기 극점의 개수죠. 근데 이거는 중복도를 둘 다 감안한 거죠. 중복도 위수 감안한 거죠. 그러니까 극점의 위수란 이건 0점이고요. 이건 극점이죠.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위치들이 극이 되겠죠. 그리고 분모가 0이 될 때 여기 요 숫자들 요게 이제 위수가 되는 거죠. 얘도 0 되는 거죠. 0일 때. 그 다음에 0점은 당연히 분자가 0이 될 때고, 이거는 중복도가 5,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의 z는 정함수이면서, 그러니까 극점이 없죠. 자체적으로 내는. 그 다음에 0점도 없죠. 얘 굉장히 특이한 함수죠. 왜냐면은 정함수는 바이어스트라스 카소라티 정리 혹은 피카드 정리에 의해서 거의 모든 복소수를 다 거쳐가야 되는데, 얘는 그 하나의 대피카드 정리에 나오는 하나의 그 예외점이 0점, 쟤는 그거인 거죠. 걔는. 그러니까 2의 z가 0이 있는 데는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요 함수에,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 0점과 극점의 크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i 플러스 1, 요 놈의 크기는 루트 2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요 놈의 크기도 루트 2죠. 요게 0점이고요. 중복도는 각각 어떻게 되죠? 중복도 5, 얘는 중복도 4의 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극점들 봅시다. 극점 z는 0일 때 하나 있고요. 이거 극점이죠. 그 다음에 z가 1-4일 때, 요게 이제 크기가 몇이 됩니까? 루트 17이죠. 요거 4, 예. 그 다음에 대략 이게 한 4점 몇 점 되지 않습니까? 제가 크기를 거기다 적어 놨었나요? 4점 몇, 9.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네, 대충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4를 넘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9-2i, 요게 이제 크기가 81 루트 85, 요것도 하면 대략 9점 몇 점 되겠네요.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9를 넘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얘는 위수가, 얘는 무려 6차, 위수가 얘는 3, 얘는 위수가, 이건 뭐 안 적으셔도 돼요. 단답형이었으니까. 근데 뭐 푸시려면 적으셨어야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중복도 5, J 같이 보이네요. 5, 이렇게 되죠. 자, 봅시다. 반지름 2인 원을 따라서 돌겠대요. 반지름 2에는 얘 이렇게 3개가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모든 0점들은 다 끌어안는데 극점은 0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3개가 감안돼서, 자, C2 F 프라임 Z, FZ, DZ 이렇게 되면은 이제 5, 4 이게 두 개의 0점에 9 빼기 위수가 6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2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맨날 이 친구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문제에서는 저게 없었죠. 그래서 양쪽에 2파이 i 곱하셨어야죠.
예. 이렇게 언제쯤 저거를 고치게 될런지 저 버릇을. 예. 당연히 아시게 되겠죠. 왜 복수함수를 적분하는데 6이나 3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때때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6파이 i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반지름인지 모르겠지만 딱 0이 될 때를 보래요. 그럼 의미 있는 숫자들이 루트 2, 루트 17, 루트 85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0과 루트 2 사이에, 자, 이거는 첫 번째 파트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반지름이 0보다는 크되 루트 2보다는 작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략 1밖에 없죠. 이거 1. 이 숫자는 1밖에 없습니다. 자, 요 때는 CR F'Z, FZ, DZ 이 녀석이 0점만 다 갖고 극점만 다 끌어안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2파이 i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0이 아니에요. 예, 이건 0이 아닙니다. 계산 제대로 했죠? 위수, 예, 루트 2 빼고 다, 네. 그러니까 얘 빼고 전부 다 안 밖에 있죠. 자, 루트 2와 r이 이번에는 다음 의미 있는 숫자는 루트 17이죠. 이렇게 루트 17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된 거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대략 한 1.4, 그러니까 요 2, 3, 4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겠죠. 요 안에서 얘랑 얘네들이 셋 다 들어가 있네요. 루트 2와 루트 17 사이는 얘네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0점은 다 들어왔어요. 9. 0점이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극점이 0밖에 없죠, 여전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파이 i. 그러니까 이거는 6파이 i. 이게 우리가 찾았던 그 답이죠, 요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17과 루트 85 사이에 과연 어떤 값들이 끼어 있는가. 이거 봤을 때 이제 보시면 이게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요. 이거 빼고요. 얘네들은 빼고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위수 여전히 9고요. 여기서 위수 6과 위수 3을 더하면 9니까 이거는 0 맞네요. 요게 원하는 값이죠. 자, 루트 85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다 들어가죠. 그만 적을게요. 그러면은 11, 14 빼기 9 빼기 14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0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또 0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오직 여기에 속하는 정수들만 찾아야 되니까 자, 5 있겠죠. 6, 7, 8, 9 다섯 개가 있네요. 예, 물이 좀 안 말라서 먼저 말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요게 제 생각에는 제가 김동희 교수님 파트의 문제들 다 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파트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기술적 난이도로나 기술적이라는 문제는 이제 계산 이제 적분의 기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의 그 개념의 난이도를 떠나서 기술적 난이도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늘 그렇죠. 미적분 문제가 항상 기술적 난이도에서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 등위곡선이 나온 적도 아마 거의 처음 아닌가요? 이번이? 네, 등위곡선 제가 좋아하는 개념이라서 컨투어 라인, 레벨 셋, 등곡선이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말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등곡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등위곡선이라는 말을 처음 냈어요. 임용에서.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등위곡선이라고 하겠죠. 등곡선, 등고선이라고 했죠. 자, 함수가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마이너스 x y 제곱이라고 합니다.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네. 0 대입하면은 0 성립하니까 그거 등위곡선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겠죠. 자, 그랬을 때 원점 이외의 교점을 구하라. 자, 그래도 좀 반은 가져갈 3분의 4, 적어도 1점은 수학해 갈 수 있도록 이 정도의 배려는 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 계산으로 구할 수 있죠. 자, 직선 y는 tx라고 했으니까 y 자리에다 tx 대입하시면 되죠. 자, 1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파트. x의 4제곱 플러스 t의 4제곱 x의 4제곱 마이너스 t제곱
t제곱 맞죠? 네, t제곱 x 세제곱 요게 0이 되게 하는 0 이외 원점 이외의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x가 0인 거 들어가면은 되죠. 여기서 그죠? x 0인 거 넣으면은 성립하는데 x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라고 하면 x가 0이면은 0,0이었으니까 그게 원점인 거고요. x가 0이 아니라고 하면 x로 x 세제곱으로 양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요게 0. 요게 무슨 말이죠? x가 t제곱 나누기 1 플러스 t 4제곱. 자,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죠? 아, 이걸 왜 줬는지 대충 알 것 같다.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불안해요. 요 모양이 저 모양은 아니니까요. 예. 자, 요렇게 했고요. 이게 교점이, 이렇게 쓰시면 이제 안타깝게 아무 점수도 못 가져가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건 교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답은 1 플러스 t 4제곱, t제곱, 커마 t 세제곱, 1 플러스 t 4제곱,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교점. 요거 하나죠. 0,0이랑 이거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tx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랑 등위곡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으면 안 되죠. 뭐 이렇게 그렸어야 되나? 등위곡선이 여기랑 이렇게 한 번 딱 지난다는 소리예요. 모든 반직선을 촉촉촉촉촉 원점에서 뻗어져 나가는 걸 그렸을 때, 여기 그렸을 때, 여기서 등위곡선이 한 번 0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0이 된 이후에 더 이상 0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 한 분 계시는 분께서 이제 왜 이게 제가 등위곡선이 내부 외부로 나누는 거 중요하냐 물어보셨는데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왜 굳이 서술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왜냐면은 등위곡선이 0을 찍는 위치가 여러 군데가 나오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함수값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문제에서 묻는 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걸 적분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함수값이 오락가락 하면은 영역을 여러 개를 고려해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위곡선이 0이 되는 위치가 반직선 상에 고려했을 때 원점에서 시작할 때 0이고 그 이후에 한 번밖에 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부호가 한 번만 바뀐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어느 쪽이 양수고 어느 쪽이 음수냐를 봐야 되는데 이 바깥쪽 아주 멀리 가면 4제곱 플러스 4제곱이 당연히 이거 총차수 세제곱보단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무한대로 가요. 함수값이 큰 무한대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음수가 되겠죠. 만약에 된다면. 그러므로 여기가 내부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끼고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적분 영역이.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시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4제곱 플러스 y 4제곱 얘는 당연히 음한인수죠. 요게 xy 제곱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라는 건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x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필요 조건이에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합하면 어떤 거죠? 1사분면 안쪽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 있어요. 이게 기술적 난이도만이라고 제가 평가를 절하긴 했는데 뭐 적고 나니까 뭐 개념적 난이도 좀 있긴 하네요. 예, 이런 것들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함수의 값이 음수인 양이 아닌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헤비 리프팅, 이제 웨이트 리프팅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막막하죠. 저 영역을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역. 그러니까 저 함수가 그려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 3차원 공간에 그리겠죠. 저게 z값이니까요. 이제 그 z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의 정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1사분면에 포함되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요게 왜 tx라는 저 내용을 줬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1사분면에서만 보면은 이제 y는 tx 그러니까 기울기가 0부터 무한대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서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무한대 맞죠? 이거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이거 우리 머릿속에서 있는 거 이건 답안지에 적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갈 때 이 등위 곡선의 영역이 그리는 영역이 이게 닫힌 곡선인데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요 안쪽에 있는 영역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가는 동안 이게 부호가 안 바뀌어요. 여기서 처음 딱 0 되고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넓이라는 거는 결국 저희가 이거를 다 극좌표계에서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 극좌표계에서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죠? 위치를 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죠? 각도랑 떨어진 거리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각도라는 거는 결국 이 tx라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 아, t가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죠.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타일 때 이건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 위치에 있을 때 기울기가 그러니까 각도가 세타 위치만큼 있을 때 어디까지 뻗어져 나가죠? 적분하는 구간은 0부터 여기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닿을 때까지 쭉 나가죠. 요게 r이잖아요. 이 r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죠? r 세타라는 값이 r 세타라는 식이 길이가 되겠죠. 어떤 길이가 됩니까? 0,0과 얘 사이의 길이가 되겠죠. 아, 그게 t의 분모가 같으니까 그건 저거는 아이고 그냥 다 적죠 뭐. 오케이. t의 4제곱 플러스 t의 6제곱 나누기 1 플러스 t의 4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t의 4제곱 1 플러스 t제곱 1 플러스 t 4제곱 1 플러스 t 4제곱 잠시만요. 이 계산식이 제대로 한 거 맞죠? 네. 네. t의 4제곱 1 플러스 t의 제곱 1 플러스 t의 4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는 제곱 이렇게 아이고 t제곱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 1 플러스 t의 4제곱 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네. 근데 이제 썩 나쁘지만도 않습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t가 이게 t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탄젠트 세타를 대입해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를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를 대입하면은 1 플러스 탄젠트 4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죠? 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번 타면 시커멓게 탄다. 여기 시컨트 제곱 세타죠.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 시컨트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4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 자유분방한 판서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코사인 4제곱 세타분의 탄젠트 사인 4제곱 세타니까 위아래에다가 코사인 4제곱을 곱해 볼게요. 어우 끔찍해. 네, 코사인 4제곱을 곱하면 코사인 4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4제곱 세타 분의 자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죠. 코사인 세타 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하나만 살아남고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적어놨죠. 네, 됐네요. 항상 오타가 나올까 무섭네요. 이게 r 세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세타의 기울기에 따라 세타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0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은 r이라는 거는 0에서 시작해서 저걸 적어줘야죠.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4제곱 세타 사인 4제곱 세타 자, 그 다음에 세타는 0부터 어디까지 가죠? 90도니까 2분의 파이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넓이니까 생으로 1을 적분하면 이거 그럼 큰일 나죠. 직교 좌표계에서는 1을 적분하는 거네. 넓이가 이 한국말이 생각이 나네. 극좌표계에서는 r을 적분해야죠. r drd 세타 이렇게 돼야죠.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오직 기술만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적분 제가 그냥 퉁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적분한다. 물론
이걸 다 적으실 수는 없어요. 요 조그마한 공간 안에 선생님이 이 적분의 과정을 다 적는다는 건 그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을 거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다 적어야겠죠. 풀이가 아니, 답안지 아니라 딴 데다가. 그리고 답만 요약해서 옮겨 적으면 되겠죠. 자, 요건 이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2분의 1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R제곱이네. 요거에 제곱을, 요거에 제곱을 넣어줘야죠. 이렇게. 요거에 제곱을 넣어줍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4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4제곱 세타의 제곱 D 세타.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다시 또 탄젠트 세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코사인 4제곱 세타로 나누면은 사실 이렇게 놔두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예. 제가 이거를 뭐 이실직고 하자면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다 x랑 y랑 변환해갖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탄젠트 세타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되돌린 건데, 이게 이 과정을 사실 거칠 필요는 크게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요걸 적으셨어도 돼요. 그냥 요걸 적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요거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를 적는 건 선생님 마음이니까요. 똑같은 식이니까. 이거 다시 또 u는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놓고 푸시면은 위아래를 뭘로 나누겠죠? 이번에는 코사인 4제곱 세타로 나누겠죠. 그럼 왜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du 하게 되면은 이거 시컨트 한번 나오잖아요. 시컨트 제곱 나오잖아요. 그거 좋죠. 예. 그래서 적분을 해보시면은 이게 뭐가 나오느냐. 이거 뭘로 바뀌냐면은, 여기다 이제 t가 이제 탄젠트 파이로 돼 있네요. t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시면, 탄젠트 파이가 아니라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로 놓고 변환을 하시면은 요게 2분의 1 적분 0부터 무한대까지로, 당연한 말이죠. 여기다 이 파이 대입해서 2분의 파이 대입했으니까 요게 이제 1 플러스 t 4제곱 분의, 이거 사실 불필요한 과정이긴 했어요. 어느 정도. t 4제곱 요거의 제곱 dt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적분하면 끝나요. 야, 말이 쉽죠, 이게. 네. 자, 요게 최종적으로 적분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살짝 그 교통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요거 여기에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었습니다. 네, 제가 시간 낭비한 거라서 아까워서 그냥 넣었는데 이거 하실 필요 없었고, 그냥 여기서 요거로 바로 넘어가셨어도 돼요. 네.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적으시고 아래다가 제곱하면은 요게 나오겠죠. 네, 제곱하면 요게 나오겠고, 요 대입을 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가능했었어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적분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치환 적분을 하실 수도 있고, 치환 적분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 적분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트릭은, 이런 스타일 나오면 보통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한번 빼갖고 분모 하나 없애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적어 볼게요.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t의 4제곱 제곱분의 t의 제곱 dt 제곱인가요? 잠시만요. 이거 t의 제곱인가요? 4제곱인가요? 4제곱이네요. 4제곱 dt, 요 놈의 적분값을 a라고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t의 4제곱 저거죠? dt, 얘를 적분값을 b라고 나타내면 저게 준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아이고, 적분기호가 빠졌어요. 이번에는 1 플러스 t의 4제곱에 어제 정말 막 눈썹 휘날리게 답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네요. 교환에. 자, 이렇게 된 게 요 놈이 c라고 놔볼게요. 이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게 지금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를 분리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다 1 플러스 t 4제곱, 1 플러스 t의 4제곱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t의 4제곱의 제곱 dt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요거 1 플러스 t의 4제곱 분의 1 dt 빼기 0부터 무한대 1 플러스 t의 4제곱의 제곱분의 dt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건 알고 있어요. 저희가 얘를 모를 뿐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놈도 필요할 거고, 요 놈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짐작은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라는 값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B랑 C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요게 지금 B고요, 요게 지금 C죠. A는 B-C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좀 마술 같은 걸 하나 해야 돼요. 모든 적분은 다 사실 마법입니다. 왜냐면은 적분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결국은? 역도함수를 찾는 예술이잖아요. 뭐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왔을까? 이거 제 옛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미분 방정식을 결국 푸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저게 나올까? 예, 그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찍고 맞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찍고 확인하기. 그 찍는 방법을 조금 유형화 시켜 놓은 게 인간이 한 게 전부고, 이거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그러니까 1차 엄청나게 특별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찍고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이 어려운 거예요. 미분은 항상 되는데 적분은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거꾸로가 아니고 좀 특별하게 요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1 플러스 t의 4제곱 분의 t, 얘를 왜 미분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분을 해볼게요.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0에서 0이고 무한대에서 0이죠. 그죠? 오. 자, 이거 해보시면은 1 플러스 t의 4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1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세제곱이죠? 이거? 4제곱. 3 마이너스 t의 4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자.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4t 세제곱. 네. 제곱 1 플러스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있던 t 4t의 4제곱 하면은 요거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된다. 자, 이걸 알면 뭐가 좋은가? 요놈 이거죠. 이렇게. 자, 근데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허허,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하면은 0일 때 0, 무한대일 때 0이니까 결국 0이죠. 이렇게. 자, 그게 뭐죠? 그게 뭐가 됩니까? 얘를 각각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죠. 자, 얘가 B죠. 이놈이 마이너스 3C죠. A죠. A죠. 이렇게. 네. 그래서 A는 3A는 B 이렇게 되죠. 네, B는 3A. B는 3A. B는 3A. B가 아니라 1. B가 아니라 이거 아이고. 제곱 죄송합니다. 제곱. 네. 어우, 힘들어. C죠, C-3A가 0이죠. 그러니까 C는 3A죠. C가 3A입니다. C가 3A고, A는 B-C인데, 그거는 B-3C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A는 B, A는 4분의 B.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A가 4분의 B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1 A죠. 그러니까 답은 8분의 B가 되겠죠. 근데 B를 줬죠. 4분의 루트 2파이라고 했으니까 32분의 루트 2파이가 됩니다. 예, 요게 킬러였습니다. 제 기준에는 요게 킬러였어요. 이거 뭐 엄청 쉽게 적분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딸깍해서 이게 적분이 되는 거면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겠지만, 이 적분 방법이 뭐 변변치 않은 어려운 그러니까 풀이가 쉬운
추리가 쉽지 않은 방법밖에 없는 거라면은 꽤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 난이도가 그냥 다 높아요. 저게 이게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등위곡선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수 성분인 3 곱하기 3 행렬 A가 그리고 좀 말씀드릴 것도 있어요. 새로 저서 성질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1, 2, 2 벡터에다가 A를 적용하면은 4, 8, 8이 나온대요. 요게 4배 하면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정보는 4는 A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일단 이거 하나는 무조건 고유 벡터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10배 됐죠? 그러니까 10은 A의 고유값.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고유값을 구해야 되는데 고유값은 항상 개수만큼 존재하죠. 실수 범위 없을 수도 있을 뿐인 거지. 고유 벡터가 개수만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고유 벡터가 부족하면 부족행렬,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행렬이라고 하죠. 고유값 자체는 항상 복소수 범위까지 고려하면 대수적으로 닫힌 체에서는 개수만큼 나옵니다. 행렬의 n by n 행렬이면 n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2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디터미넌트 A를 봐야죠. 800이니까 요거를 고유값 3개의 곱이 800이라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4 곱하기 10 곱하기 세 번째 고유값 람다3가 될 텐데 여기서 얻는 결론은 람다3는 2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럼 세 번째 거랑 다르네. 이거랑 다르네요. 그리고 서로 다른 고유값이니까 고유 벡터들이 다 선형 독립이겠죠. 그리고 여기 관찰해 보시면은 얘랑 얘랑 내적취하면 2-4, 2 이렇게 돼서 0이죠. 합이. 내적이 0이니까 직교하죠. 직교.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모의고사 치렀을 때 형광생분이 한번 말씀하셔서 들었던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고유 벡터는 그러니까 20의 고유 벡터를 찾고 싶으셨던 거죠. 요거의 외적 아니냐? 이거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맞아요. 왜냐면 A 자체가 이게 B의 역행렬이 되는 거라서 B가 가역인 대칭행렬이니까 A조차도 가역인 대칭행렬이 돼서 결론적으로 맞는 건데 일반적으로 고유 기저가 그러니까 고유 기저 3개가 서로 직교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2개가 직교더라도 나머지 세 번째가 직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외적 취하시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맞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정규직교 기저를 이루기 때문에요. A가 대칭행렬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근데 미리 알 수는 없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람다가 3이 20이에요. 그럼 여기가 끝났죠, 이렇게가. 자, 가역 대칭행렬에 대해서 저걸 만족합니다. 그러면 B는 이 디터미넌트 B, 요건 숫자죠. 요거 상수예요, 요렇게가. 이렇게 상수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한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A의 역행렬에다가 상수 곱한 행렬인데 자, 그럼 이제 디터미넌트 B를 구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디터미넌트 CA가 절대로 C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안 되죠. 왜냐면은 요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죠. A가 n by n 행렬일 때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모양이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3 by 3 행렬이니까 8 디터미넌트 B의 세제곱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역행렬의 행렬식은 행렬식의 역수죠. 따라서 디터미넌트 A는 8 디터미넌트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800이었으니까 디터미넌트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요 결론까지 얻었어요. 자, 이제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트레이스 B가 0보다 작거나 작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자, A가 고유값 람다와 대응되는 고유 벡터 V를 갖는다 치죠. 갖는다 칩시다. 갖는다면 그리고 A가 가역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역항렬이 존재하죠. A 역행렬은 고유값 뭐를 반드시 가져야 되냐면 람다 분의 1과 대응되는 고유 벡터 이게 중요해요. V를 가져요. 이거 비슷한 내용이 이제
고유값은 닮음 행렬에 대해서는 서로 같잖아요. 닮음 행렬에 대한 고유값이 같은데 이제 고유 벡터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랑 얘는 아마 안 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A랑 A 전치는 닮았거든요. 그건 되게 어려운 정리예요. 그거 증명하는 거 참고로. A랑 A 전치가 닮았다. 야, 아마 그 임용 범위를 아득히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고유 벡터까지도 동일한 특이한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y a v가 a 람다 v였다고 치면은 a 역행렬 a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a의 역행렬 람다 v인데 걔는 이제 람다 a의 역행렬 v가 되고요. 얘는 v가 되니까 따라서 v분의 1 v는 a의 역행렬 v죠. 이렇게 돼서 고유 벡터는 똑같은데 고유값이 역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b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정보랑 합쳐져서 b의 고유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0 아니요,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자, b의 고유값은 저거 두 개 있죠. 일단은 저거 두 개 여기다가 남은 첫 번째 거가 뭐였죠? a의 고유값이 4. 그러니까 4분의 1에다가 요거 곱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쿠 분필 지우개. 자, b의 고유값은 여기서 이제 4분의 1 이 디터미넌트 b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10이죠. 10분의 2 디터미넌트 b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가 20분의 2 디터미넌트 b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이 세 개가 다 고유값이란 말이죠. b에 고유 벡터는 똑같아요. 4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488 122 그 다음에 2에 대응되는 10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2-21 그 다음에 20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아직 몰라요. 그렇게 세 개가 대응될 거고요. 고유 값이 이제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거죠.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요렇게 세 개를 더한 게 뭐가 되죠? 저게 대각합이잖아요. 그게 0보다 작대요. 그럼 요 세 숫자가 요거 그냥 요게 다 음수 아니면 양수일 거잖아요. 부호가 똑같으니까. 근데 음수여야 되니까 디터미넌트 b가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이 이제 여기가 이제 트레이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디터미넌트 b 자체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이 문제의 조건 하에서 if and only if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행렬식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유 벡터로 구성, 자, 고유 벡터 3개를 찾아야죠. 자, 그럼 여기 다 찾았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나누기 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나누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 맞죠? 네. 자,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두 개는 알아요. 저거랑 저거죠. 근데 얘네 둘이 직교예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b는 가역 대칭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가역 대칭 행렬은 반드시 무슨 정리에서 뭘 갖죠? 스펙트럼 정리에 의해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펙트럼 정리 그 빛의 스펙트럼 할 때 그 같은 맥락입니다. 스펙트럼 쭉 퍼져 있다. 스펙트럼 정리에 의해서 대칠수 대칭 행렬은 반드시 대각화 가능하죠. 그러니까 고유 기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규 직교 기저인 고유 기저가 존재한다. 요거까지가 스펙트럼 정리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직교하니까 정규 직교 기저가 있다는 말은 세 번째 고유 벡터가 얘네 둘과 직교하는 벡터란 소리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외적을 취한 게 세 번째 고유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평행한 방향. 자, 얘네 둘의 외적을 취하면은 이제 1, 2, 2, 그 다음에 2, 2, 1. 요놈의 외적을 취한 게 6, 3, 6이었나요?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요 6, 3, 6이나? 6, 3, 6. 네,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고유 벡터는 요거랑 평행한 녀석이고 길이를 정규 직교로 만들어야 되니까 길이를 1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고유 벡터, 고유 기저는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거가 저기 2, 1 마이너스 2잖아요. 이것도 크기 3이죠? 네. 4 더하기 4 더하기, 예, 크기 3이니까 3분의 2,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 찾은 겁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를 저렇게 정의하겠대요. 이거 해석이죠. 근데 이거 상당히 싱거운 해석입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불같은 해석에 비하면 상당히 온건한 거의 손난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예.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급수에 뭐 알파의 제곱을 수렴하는 뭐 범위를 구할 그런 거 정말 어려운 문제 많았는데 이거는 뭐 손난로 수준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겠대요. x의 4제곱 플러스 루트 n x 세제곱. 밑에는 와 이거 완전 제곱식 냄새가 폴폴 나죠. x제곱 플러스 2 루트 n x 플러스 2n. 여기에 n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눈치 없이 2n이 있네요. 문제 없죠. n으로 쪼개면은 밖으로 n제곱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그거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 그랬을 때 모든 양의 실수 l에 대하여 하함수 한 곱수 저것이 닫힌 구간에서 평등 수렴하는지 판별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그 다음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이 함수 한 급수가 R에서 연속인지 판별하고, 그러니까 R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실수해서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거기서 연속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를 쓰시오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거 너무 냄새가 나죠.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어서 지금 제가 몸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자 바꿔봅시다. 요거는 이제 x의 세제곱, 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x 4제곱 플러스 루트 n x 세제곱 나누기, 자 n x 플러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제곱 완전 제곱이니까 당연히 n 제곱 그냥 이건보단 작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x가 아무리 커봤자 L 아니겠습니까? 자, 얘는 n 제곱분의 L 내죠. L은 고정된 숫자예요. 이게 클 수는 있어도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n에, 자 여기가 2분의 1에서 한 차수 빼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피 판정에 의해서 각각 수렴하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하려면은 이거를 이제 합했을 때 절대 부등, 그러니까 요걸 함부로 합을 탁탁 분리시킬 수는 없잖아요. 분리시키면 그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오긴 해요. 예, 그러니까 각각 수렴하죠. 즉, 네네네. 각각 수렴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예.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자, 요 놈을 이제 mn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어스트라스 m 판정법에 의해서 평등 수렴하죠. 균등 수렴, 고른 수렴, 평등 수렴. 평등 수렴합니다. 어디서요? 닫힌 구간에서.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닫힌 구간에서만 쓸 수 있어요. 바이어스트라스 M 판정법은. 예. 애당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엔 닫힌 구간에서만 쓸 수 있어요. 바이어스트라스 M 판정법은 뭐 이게 정의역이 뭐 컴팩트했는데 이런 조건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L이 고정돼 있어요. 바이어스트라스 M 판정법의 의미가 있어지죠. 자, 그래서 고른 수렴한지 판별했어요. 그 이유를 썼어요. 자, 또한 요 함수 함수가 R에서 연속인지 판별하고, 자, 그럼 연속성 보여봅시다. 임의의 실수 A가 주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아요. 도로가 되게 L을 잡아요. 그러면 A가 이 속에 들어가 있겠죠. 요 마이너스 LL에서 요 함수항 급수 K가 1부터 N까지 FKX 요걸 SN이라고 둡시다. 는 평등 수렴하죠. 근데 이 각각은 저거 다 각각 분모가 절대로 0이 될 리 없는 연속함수잖아요. 뭐 얘가 0 되더라도 얘가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연속이죠. 이 각각이 연속이니까 U 한 개 더했으니까 이 전체가 연속이겠죠.
연속 함수들의 함수의 컴팩트 구간에서 컴팩트 집합에서요. 컴팩트 집합에서 연속 함수들이 평등 수렴한다면은 그 평등 수렴하는 극한은 무슨 함수가 돼야 되죠? 연속 함수가 돼야 되죠. 이거 유니폼 리미트 티오렘 평등 수렴 정리. 그러니까 평등 수렴 정리라는 말 자체 이게 이름이라는 단어라는 건 사실 뭐 누구나 다 다르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연속 함수들이 지금 컴팩트 집합에서 평등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극한은 연속 함수가 되어야 된다. 네, 연속 함수가 됐죠. 그러니까 연속 함수니까 A에서 연속이 되겠죠. 이 A가 제 선택권 없이 임의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자, 집합 A가 이거야 전형적인 그런 문제예요. 이거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거 연초에 제 특강도 그런 식으로 개강을 했죠. 그런 정신하에. 위상수학은 개념만 알면은 그게 정의만 똑바로 알고 있고 그거를 아주 간단한 예제 수준의 문제만 풀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면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일은 자주 없다라고 뭣도 모르고 초년생 강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거에 정확히 부합하는 문제가 2개가 나왔습니다. 올해. 알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얘도 이게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잔뜩 있는 거죠. 이거 저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자, 집합 A가 저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점 3개짜리 집합이에요. 점 3개짜리 집합이에요. 요거에 속하는 x좌표 중 가장 작은 양의 실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이게 뭐 거리 함수라는 걸 증명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리 함수라고 줬어요. 믿어. 거리 함수야. 자, 그랬을 때 이걸 쓰고 자, 그 다음에 r star 2 저거 원점을 빼낸 저 실수 평면에서 요 함수를 저렇게 정의하겠대요. 그랬을 때 이것도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믿어. 이거 역함수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저 이거 한참 봤어요. 저 이거 말이 되나 이게? 이 어떻게 역함수가 있지? 이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더라고요. 요럼 있죠. 요럼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얘의 역함수도 없고 얘의 역함수도 없는 건 맞아요. 왜냐면 얘 1대1 아니거든요, 둘 다. 근데 얘네 둘이 각각 합쳐지고 요 정도까지 들어가면 역함수 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요 위에서의 거리 함수를 요렇게 정의했을 때 수열이 코시 수열이 아니면 보시죠. 코시 수열의 정의가 뭐죠? 코시 수열의 정의가 뭐죠? 충분히 임의의 엡실론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해서 충분히 큰 m을 제시할 수 있어서 그 m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항들의 두 항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차근차근. 자, 요 집합, 요 집합을 뭐 A라고 놓읍시다. A에 속하는 X의 좌표 중 가장 작은 실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자, 0, 마이너스 2, 0, 2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해봅시다. 자, A에 속하는 X의 좌표 중 가장 작은 양의 실수. 자, A에 속한, X가 A에 속하려면은,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 D 거리가, 자, D 1, 0, 다음에 dx 0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뭐가 될 수 있죠? 경우가 3개 있어요. 미니멈. 자, 저는 그냥 3개를 다 적어 드릴게요. 자, y는 당연히 0이겠죠. y는 요렇게 2개의 차이가 맞죠? 네, 요거는 없습니다. 얘네 둘 사이에는 이게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그리고 순서 바꿔서 하면 조금 편하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하진 않고. 자, 1 빼기 x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 x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니까 그대로 이거죠. 루트 절대값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1 빼기 x. 그 다음에 절대값 2죠. 네, 1 빼기 x 플러스 2. 이렇게 3개의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3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니까 1 플러스 x겠죠. 이거는. 자, 요 놈의 최소값이에요.
그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래요. 그러면 가능한 x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여기 요거 풀어 보시면은 요거 다 하고 나시면 이제 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까? 이 조건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1 마이너스 x가 뭐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작을지 그건 전 네. 나 잘못 적었어요. 마이너스 1인데 1로 적었습니다. 요거 말씀하신 거죠? 네. 더 하기 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바꾸면 되겠네요. 어휴,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값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고맙습니다. 1-x, 요게 1 플러스 x, 그 다음에 요 놈이 3-x, 3 플러스 x겠네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얘네가 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1 마이너스 x가 2분의 1 사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1 플러스 x가 2분의 1 사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3 플러스 x가 2분의 1 사이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아이코 3을 빼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뭐보다는 작거나 같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의미 없는 수가 되겠죠? 그렇죠? 양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도 양수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요거 하나밖에 안 남네요, 경우가. 헤헤. 자, 하고 나면은 x가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분의 3과 뭐죠? 마이너스 1. 예. 어휴, 큰일 날 뻔해. 마이너스 2분의, 그래도 다 음수로 나와서 다행이네요. 발견할 수 있게 돼가지고. x가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네,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으니까 가장 작은 양의 실수는 얘겠죠. 하면서도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현실에서 등장하는 거리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가방끈으로는 짧진 않은데 제가 본 거리 공간은 아니에요. 네, 제가 아는 유명한 거리 공간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저게 코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래요. 저건 또 뭔 소리야. 자, f 역함수 uv. 이거 참 이거 그랬을 때 요게 코시 수열이 아니라는 걸 보이래요. 자, 코시 수열이 아니다. 자, 어디에서 코시 수열이 아니라는 거죠? R 스타에서 코시 수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0 n분의 1이 R 스타 제곱에서 코시 수열이 아니라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냐? 0보다 큰 엡실론이 존재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원래가 뭐죠? 코시 수열이면은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m이 존재하는 거죠. 엡실론 0보다 큰 게 존재해서 모든 절대 큰 m에 대해 밖으로 나가면은 어떤 mn이 존재해서 d 스타 0n분의 1과 0n분의 1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도 커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이 딱 하나 있어요. 0.5가 됐든 뭐 1이 됐든 있어가지고 어떤 뭐 100만이 됐든 1억이 됐든 10억 8천이 됐든 제시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두 점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사이의 거리가 그거보다는 커지는 그런 순간들이 매번 나오는 수열이 되면은 코시 수열이 불가능한 거예요. 코시 수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이라는 소리입니다. 저 특수열에 대해서. 이 수열까지 찾아내라고 했으면 진짜 고난이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죠. 저 사람들이. 예.
저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자, 계산해 봅시다. 자, 먼저 요게 뭔지를 봐야죠. 자, 저게 뭐죠? D F 인버스 0 n분의 1 F 인버스 0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자, 얘가 뭡니까? 얘가 뭐고? 음, 여기다가 0, m, 이게 0 되고 n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0 되려면 일단 요게가 0 돼야 되잖아요. 코사인이 파이 x가 0 되려면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제 y를 특정을 하는 순간에 x도 특정이 될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요게 양수여야만이 저게 양수가 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값 자체가. 왜냐면 2의 y승은 양수니까요. 그럼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2의 y 곱하기 1 이게 n분의 1 나와야 되니까 로그 n분의 1이 되겠죠. ln n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대충 예. 그러면 요게 d ln n 0, 2분의 1, ln n분의 1 2분의 1, ln n분의 1 이래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선생님들 이게 최소가 되려면은 이게 가장 작아지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죠. 이게 여기에 0 되는 경우가 일단은 이게 0 되는 그러니까 자 y-y 프라임은 항상 ln n분의 1 빼기 ln n분의 1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점점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건 항상 고정인데 얘가 그럼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이 얻어질 거잖아요. 얘가 0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되죠? 일단 x랑 x 프라임이랑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는 없거든요. 그럼 k가 뭐 될 때 0 되는 거죠? 요 앞에가 0 될 때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요 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k에다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제곱식이 가장 작아질 때를 보면 되는데 x랑 x 프라임의 값이 차이가 없으니까 k가 0일 때겠죠. 만약에 쟤네 둘의 차이가 정확히 2만큼 났으면 k가 2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였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결국 ln n분의 1과 ln n분의 1의 차이의 절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걔가 뭐죠? ln m분의 n분의 m 이렇게 되죠. 이거 n 고정시켜 놓고 m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커지죠. 예. 그러니까 코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문자 m을 선생님들이 뭘로 잡으시더라도 뭐 걔를 n을 뭐 대문자 m보다 1, m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얘를 그냥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아무리 엄청 큰 값으로 보내. 그러면 그 잡은 엡실론보다는 더 계속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불가능하다. 코시가 안 된다. 아래 위상 저거예요. 이것도 위상 두 개 더블로 나오네요. 상대 위상이 뭔지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고 내부가 뭔지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 상대 위상은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위상 공간 x 이걸 뭐 제가 개념을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지금. 자, 상대 위상은 xt 요거에 y가 x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때 상대 위상 ty는 u라는 집합이 그러니까 열린 집합의 1필요 충분 조건은 u가 y와 g의 교집합인데 g는 요 바깥에서 열린 집합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 위상에서 열린 집합이라는 거는 이 부분 집합을 봤을 때 걔랑 바깥쪽에 있는 큰 열린 집합이랑 교집합을 취했을 때 나오는 형태들이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열린 집합의 형태가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으니까 5개와의 교집합들을 Z와 이 5개의 교집합을 취해서 보면 되겠죠. Z와 공집합은 공집합, Z와 마이너스 1, 1의 교집합은 0, Z와 마이너스 1, 3의 교집합은 0, 1, 2 Z와 마이너스 1, 5의 교집합은 0, 1, 2, 3, 4 Z와 R의 교집합은 그 Z 그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5개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를 구하시오. 내부가 뭐죠? 내부. A가 0, 1, 2, 3일 때 이거의 내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이죠. 혹은 이에 포함되는 모든 열린 집합들의 합집합이에요. 그거에 똑같은 말이죠. 저기에 포함된 열린 집합들이 뭐 있죠? 세 개 있겠네요. 얘네들의 합집합 요거네요. 끝.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계신 분 선생님과 제가 좀 대화를 나눴는데 뭐 기분 좋게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B를. 예, 근데 이제 석이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중간에 살짝 있었는데 요 문제는 아니죠. 네, 요 문제는 코시리만 방정식을 압니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 전에 제가 풀어야 되는 거 없죠? 이거 아니고, 네, 이거. 코시리만 방정식을 아오 물어보는 거고, 당신 편미분 할 줄 알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예, 이 정도면 사실 미적분학이라고 분류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요게 uxy죠. 요게 vxy입니다. 코시리만 방정식이 뭐죠? ux가 vy고 uy가 마이너스 vx다. 그거죠. 자, 물이 마르는 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둘을 놓고 이제 그게 항등식이잖아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양쪽이 동차항들이 있을 때 개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개수 비교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쉬워요. 그거 해보시면.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함수를 적었을 때 2의 z분의 1 얘는 뭐 너무 자주 나왔고서는 뭐 이제 친척 같아요. 2의 z분의 1 fz 요 함수에 z의 0을 중심으로 하는 로랑급수 그러니까 요거에 로랑급수를 구하신 다음에 요 함수를 곱하셔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 차라리 안 줬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얘의 유수를 구하시오 이랬으면 오히려 더 쉬웠을까요? 요 놈의 로랑급수를 구한 다음에 이게 유수예요. a-a 요게 그러니까 z분의 1의 항의 개수를 구하라 그 소리죠. z분의 1 그게 주부라고 하죠. 로랑급수에 그러니까 그 z분의 1 z분의 1의 개수가 유수라고 하죠. 그 분수 그러니까 음수 차수가 있는 항들을 주부라고 하고요. principal part. 자 봅시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칠판이 말을 생각을 안 하네요. 이거 자 편미분 하시면 얘를 u 얘를 v라고 놔야겠죠. 자 그러면은 ux vx 이거 구해야죠. 이것까지는 이거 가는 과정을 적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하시고 나면은 ax 이거 진짜 평소 속도의 0.7배속으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 문제 유일한 어려움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되고 vy는 그게 vy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vy가 뭐냐 아이코 제가 벌써 그렇게 말하고 바로 틀렸네요. 이 식을 그대로 적었네요. 이거 참 자 ux가 y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axy 이렇게 되고요. 요걸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2x를 더합니다. 자 그게 vx래요. vx는 vy예요. vy는 cx제곱 빼기 cy제곱 나누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의 제곱 플러스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 비교가 엄청 간단하죠. 요 분모 같은 분모 위에 있는 건 같아야 되고 떨어져 있는 것도 같아야죠. 여기서 2가 d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거 항등식이죠. 이렇게 d는 2고요. c가 어떻게 나오죠? c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딱 맞네요. 그 다음에 a는 0이 나와야 되겠죠. 벌써 다 3개 찾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굉장히 쉬워지죠. 왜냐면 이 값들을 넣고 풀 테니까요.
넣고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 uy는 이제 마이너스 2xy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2by인데 플러스 2by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vx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2xy 똑같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y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을 얻죠. 이렇게 됐습니다. 끝났고요. 해석적이 되도록 하는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썼습니다. 요것도 뭐 사실 이거 좀 우기긴 한데 이런 문제가 사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ABCD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죠. 요거 하면 요건 기출에 확실히 똑같은 형태로 있었어요. 혹은 관계식을 쓰시오 뭐 이런 거. 이건 너무 뭐 상상하기 쉬운 문제라서 사실 뭐 우습긴 하죠. 그걸 갖고 내가 이거 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 2의 z분의 1 fz는 z를 0으로 중심으로 하는 것수. 자, 그러면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fz가 뭐가 되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i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게 정리를 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x 마이너스 iy 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y 이렇게 되고 iexy라고 적죠.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z바 나누기 자 이거는 뭐죠? 절대값 제곱이잖아요. 절대값은 z바로 적을 수가 있죠. 이렇게 제곱은 플러스 얘는 뭐죠? x 마이너스 iy에 x 플러스 iy에 제곱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z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z분의 1 플러스 z제곱 왜냐면 0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기 딱 좋은 모양이 됐죠. 2의 z분의 1의 로랑 급수는 1 플러스 z분의 1 플러스 2z제곱분의 1 플러스 6z 세제곱분의 1 플러스 또도도도도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z분의 1의 개수만 구해주면 되겠죠. z분의 1, 2의 z분의 1은 요렇게 로랑급수가 z분의 1 플러스 z제곱분의 1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거 무시하시고요. 무시 없다는 게 아니라 무시. 여기서 1 나오고 z제곱 2의 z분의 1은 의미 있는 게 여기서 나오겠죠. 6z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해가지고 6분의 7 써주시면은 기분 좋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제 파트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석이죠. 얘가 8번 다음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8번은 기술적 난이도가 확실히 있는 문제고 적분이라서 자 요거는 보죠. 요런 거 자주 나오죠. 함수를 저렇게 할게요. s는 이제 요거를 x로 나눈 x가 양의 실수니까 요 범위에서만 적용되겠죠. 그랬을 때 상한과 하한을 순서대로 구하시오. 네, 좋습니다. 상한과 하한을 순서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저 적분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 했습니다. 자, 상한을 구해야 되는데 x, fx 자, s에 속하는 요런 애들은 자, x가 양의 실수니까 저 위에 있는 식을 쓰면 되겠죠. x분의 1,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자, 양 끝에 어떻게 가는지를 보죠. 양 끝에서 자, 이런 건 이제 본능적으로 t는 x분의 1로 치환을 하시고 싶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따라서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t는 양의 무한대로 수렴하겠죠. 발산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구하는 건 t2의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뭐 나는 조금의 가능성도 허용하기 싫다. 이거 부분 점수를 이런 로피탈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그러면 이거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요. 이렇게 0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살펴보시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보면은 이게 지금 t가 어디로 가죠? 네, t는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우극한으로 수렴을 하죠.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되죠? 리미트 t가 0으로 우극한 수렴할 때 t2의 마이너스 t제곱, 뭐 이것도 0으로 이것도 0으로 수렴하죠. 이렇게 둘 다. 예, 양 끝에서 0으로 가는 함수예요. 양 끝에서 0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거 상식적으로 양수죠. 플러스 이 위에만 있어요. 그럼 최대값은 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여러 번 생길 수도 있고, 뭐 몇 번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기겠죠. 최대값이 상한이 되겠죠. 왜냐면 저거 양의 실수에서 연속함수지 않습니까? 아니, 미분 가능한 함수지 않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는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을 극점에서 갔죠. 자, 그러면은 저놈의 열린 구간에서 저놈의 그 상한을 구하기 위해서 쟤를 미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x f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미분하시고, 이것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미분하고 풀면 뿌르륵 하면 이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당연히 기함수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이 뒤에는 관심이 없고, 플러스 루트 2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뭐 이게 최소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값이 루트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얘가 상한 수프 S, 저 집합이 S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infimum S는 네, 하하는 당연히 0이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문제. 자, 저거를 구하래요. 자, 저거는 이제 조임 정리 써서 구하는 건데,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게, 우와, 이거 쑥 이런 거 하면 가로 틀리는 거죠. 예. 뭐 그런 거 쓰면 되려나요? 르베그 지배 수렴 정리 뭐 그런 거? 이게 허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 자, 어쨌든 계속 저거 조임 정리로 해결할 수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당연히 뭐 적분값은. 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저 0부터 1 s fx 2의 마이너스 x제곱 나누기 s제곱 dx. 자, 요거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치환을 한번 하죠. us로 x는 u, st 맞죠? 네. x는 su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dx는 sdu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s분의 1 dx가 du가 되는 거고요. 요런 부끄러운 과정은 답안지 안 쓰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 옳지 못한 표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적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 피적분 함수가 뭘로 바뀌죠? 요게 fsu, 그 다음에 2의 이 덩어리까지 전체가 s u제곱, 2의 마이너스 u제곱 이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fsu 요거 자체는 수프리멈 s 보다도 작죠. 당연히 작거나, 그러니까 수프리멈 s에다가 su를 곱한 값보다도 작거나 같겠죠. 저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가 상한이 수프리멈 s니까 fx의 상한은 요 x 곱한 값보다도 작거나 같겠죠. 상한에다가 x 곱한 값보다도 작거나 같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되냐면은 루트 2분의 su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가 라고 보시면은 적분 루트 2분의 s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0부터 s분의 1까지 u 2의 마이너스 u 제곱 du 이렇게 되거든요. 좋죠. 네, 여기 u 있어요. 여기 u. 자, 그러면 얘가 s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요거 뭐 0부터 무한대까지 가겠죠. 뭔 상관입니까? 요 적분 자체가 유한하죠. 요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생겼죠. 요 적분값 자체가 유한하죠. 뭐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부분 적분 하셔서 구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요 값이 유한하다는 거 깔고 갈게요. 유한하니까 얘가 0으로 가면은 전체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0과 0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0으로 가겠죠. 네, 이렇게 돼서 끝났습니다. 제 파트는 잘 보셨길 바랍니다. 저는 가겠습니다.